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이 결정되면 국민적 저항을 맞게 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백연상 기자입니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덕수궁 대한문 앞과 을지로, 숭례문까지 태극기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이 실제 잘못 이상으로 책임을 지게 된 탄핵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외쳤습니다. 국회가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편파적인 심리로 탄핵을 하는 것은 법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란 것입니다. 특검 수사는 강압적이고 절차가 불법이라며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고영태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탄핵 심판을 끝내려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그 안만시 판결에서 만약 잘못된 경우에는 아스팔트에 피를 흘리는 정도를 우리는 훨씬 넘어설 것입니다. 생명을 훨씬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장극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집회에 나온 대통령 변호인은 탄핵 과정이 불법으로 점철됐기 때문에 인용이 된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엔 인권위원회 제소를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법적 수단을 다해서 투쟁할 것입니다. 고려대와 연세대 구국동지에도 집회에 나와 헌재가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거라고 규탄했습니다.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는 대통령 취임 4주년인 오늘 집회 참가 인원이 제일 많았다며 오는 3.1절에는 청와대까지 행지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연상입니다. 태극기 집회에는 윤상현, 조원진, 김진태, 박대출 의원 등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 탄핵소추는 처음부터 국회에서 엉터리로 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각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선 주자인 이인재 전 최고위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도 가세했습니다. 1,500만 표 이상으로 당선시킨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죄 없이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는 윤상현, 조원진, 김진태, 박대출 의원 등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 탄핵소추는 처음부터 국회에서 엉터리로 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각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선 주자인 이인재 전 최고위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도 가세했습니다. 1,500만 표 이상으로 당선시킨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죄 없이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임 4주년인 오늘 관저에 머무르며 변호인단과 수시로 접촉하는 등 탄핵 심판 대응 전략 수립에 집중하면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상황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 출석 여부는 여전히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취임 4주년인 오늘 관저에 머무르며 변호인단과 수시로 접촉하는 등 탄핵 심판 대응 전략 수립에 집중하면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상황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 출석 여부는 여전히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저쪽 BNK 건물으로 프레지던트 호텔 앞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인도에 계신 분 전부 내려오시고 전부 뒷집으로 조금씩 물려주십시오. 너무 다당 붙었어요. 조금 앞뒤 간격을 약 50cm 이상 앞뒤 간격을 벌리시고, 오늘은 태극기를 이래 흔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드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오늘 이 유모차 타고 오신 우리 애기들이 많은데, 앞으로 30년 후 대한민국을 책임질 이 어린이에게 사회자 특별히 초코파이 세 박스를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헬로. 자, 좀 전해주십시오. 자, 음악이 나올 때는 반드시 태극기 간격 확보해 주시고 발을 같이 움직여서 대열을 정리하십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초코파이까지 주는 태극기 집회에 유모차를 끌고 나면 15만 원 준다는 JTBC 방송 가짜 뉴스 퍼붓고 조작 보도를 일삼는 이런 방송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기자 여러분. 자, 이동 준비! 날과 같이! 자, 이동하세요! 발 간격! 애국 국민 여러분, 시간 양쪽으로 이렇게 오감면들에 돌려보세요. 이게 진정한 대한민국의 집회야. 자, 촛불 집회에 북한이 우리의 미래다. 자, 앞으로 가자.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 새끼를 생각하라. 이런 깃발을 들고 있는 저 촛불 집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정치인들이 그것이 인심으로 보셨습니다. 이런 국회를 내리고서 어떻겠습니까? 국회에서 자, 이제 우리가 국회를 해산시키지 않으셔도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경우의 악단의 연주에 대한민국 국회가 그냥 녹아납니다. 자, 우리 매번 행사 때마다 오셔서 아름다운 음악, 지지치게 음악을 들려주시는 우리 경우의 악단의 연주를 한번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 보내주십시오.
우리 멋진 한올 가듯이 경우에 악단장님이야 우리 악단 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동문 대표되신 분들은 모두 무대에 앞자리로 참석해 주시고요. 유모차를 끌고 오신 어머니 전부 앞쪽으로 나오시고, 오늘은 예정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대한민국에서 이 지역에서 보수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주시고, 저 전라도, 장수, 인산, 전주, 드디어 강주시에서 애국 국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저 불령도, 제도, 독도에서 서울까지 그리고 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동포들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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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부 앞쪽에 너무 많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자칫 쓰러지면 다칠 수가 있어요. 자, 전부 앞에 각각 한 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정도로 전부 거리를 좀 벌리세요. 자, 너무 다닥다닥 붙어서 자칫 앞으로 밀려와서 넘어지면 큰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뒤로 전부 뒤로 가게 좀 벌리세요. 자, 저는 뒤로 돌아! 뒤로 돌아! 팽이 세계에서는 이쪽에 너무 사람이 많고 저쪽은 좀 비었습니다. 저 위에서 좌빨 언론들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빈 곳만 촬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뒤로 돌아서 저쪽으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대국입니다. 다시 한번 뒤로 돌아!
정말로 뒤로 나섰죠. 행진. 자, 지금 저 뒤쪽 BNK 간명구로 프레지던트 호텔 재능교육 앞쪽으로 장소가 많이 비었습니다. 자, 전부 뒤로 좀 물려줘 주시고, 지금 오늘 행사장에 좌파 한 15명, 민주노총 소속 14명, 아마 이런 분들이 오늘 행사를 해방하기 위해서 자작극을 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거 잘 촬영하시다가 집행부에 꼭 전해주시고, 절대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몽둥이로 두들겨 패거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맞으십시오. 맞아요. 애국 국민은 두드려 맞아도 애국의 피만 마시면 5분 내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장엄한 대화 드라마를 한국 역사에 쓸 게 아니라 하늘의 역사에 오늘 역사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 천국에는 진실의 벽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진실의 벽에 우리 애국 국민들의 이름을 새깁시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면 그 진실의 벽에 역사를 남깁시다. 모두 하늘을 모시고 각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각자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늘을 보고 나처럼 쏜싹대! 혹시 자기 이름 부르기 싫으면 박근혜 대통령 부르고, 그래도 안 되면 옆집 할머니, 앞집 아저씨 놔줘. 자, 전부 하늘을 하나시고 하나 둘 셋! 천국의 진실의 벽이 열렸습니다. 그 벽에 오늘 250만 형제 애국 국민들의 이름이 모두 새겨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뒤로 25점 올려주십시오. 뒤로. 제가 아무리 못생겨도 이렇게 가까이 안 보셔서 보여요. 저 뒤에 정각관도 나온다고. 자, 전부 뒤로. 얼마나 보고 싶으면 뒤로 가고. 자, 뒤로 좀 가세요. 저쪽 빈거리가 많습니다. 저쪽으로 가시고. 특히 여기 인도에서 계신 분들은 모두 대열 안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저 뒤쪽에는 많은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용산고등학교 동문님께서는 프라조호텔 앞쪽으로 참석해 주시고, 오늘 여기 깃발을 보시면 아시지만 대한민국 육군사령부 구국동지에, 해군사령부 구국동지에, 육군사령부 구국동지에, ROTC 구국동지에, 고려대학교 구국동지에, 서울대학교 구국동지에, 연세대학교 구국동지에, 청평관대학교 구국동지에, 서울대학교 구국동지에 많습니다. 제가 200개 다 헤아리려고 하면 입이 플러스 직인곡을 못했습니다. 요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강남은 촛불 시위 현장에 내걸린 선택한 문구들, 끔찍한 조약물, 북한 찬양의 피켓을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는 이런 자들이 바로 반대한민국의 공산 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처단해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탄핵 무효! 탄핵 각하! 국회 해산! 탄핵 구속! 탄핵 무효! 탄핵 각하! 국회 해산! 특강 구속!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앞으로 두 번 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이 목소리가 나요. 다시 해봅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인천 집회를 다녀왔고 목요일 포항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그 영혼들이 살아 움직이는 수천 명의 인천 시민의 뜨거운 애국심을 왼쪽 가슴에 담고 포항의 용광로처럼 들끓는 애국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오른 가슴에 담고 오늘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뜨거운 에너지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태극기 보입니까? 태극 동지들이여! 일어나라! 태극 동지들이여! 싸우자! 태극 동지들이여! 승리하라!
대국 시민 여러분, 대국 시민 여러분, 방금 무대 위에서 휘발유통을 들고 내 한 몸 주고 나라가 산다면 외치면서 유지를 기도했다가 나의 제 캘롯대 동네에서 파출소를 걷게 됐습니다. 여러분, 목숨만한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도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해야지 자기 목숨을 그렇게 가볍게 버리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도대체 목숨보다 더한 가치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워야지 왜 미리 버립니까? 안 됩니다! 또 오늘 가벼시쇼 준비하실 분들 하지 마세요. 혈서도 하지 마세요. 해야 될 때 하십시오. 그리고 삭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공명하고 정리해야 하며 밝고 희망차야 하며 내일을 약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포기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깁시다! 도대체 강남원의 촛불 시위가 몇 명이 모였는데 그 많은 언론들이 100만, 200만이라고 외칩니다.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4차 행사에 오면서 자 강남원의 촛불 세대가 이 말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날 언론이 100만, 200만 뻥튀기를 했더니 이제 뽀록이 나서 총동원령을 내려도 10,000명이 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촛불은 우리하고 비교도 하지 말고 촛불이 태극기하고 어쩌니 저러니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태극기는 여러분이 구합니다. 태극기는 촛불을 끈다. 태극기는 횃불도 끈다. 태극기가 승리한다.
방금오신 하늘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250만 태극기 물결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방송이 250만을 2,500명이라 해도 우리는 저 하늘 꼭대기에 카메라를 달고 오늘은 400만의 태극기 물결을 진실되게 보도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도 여기 와 계신 많은 기자분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방송은 되겠지만 진실을 보도해달라고 항상 심정. 자, 우리 애국 언론 기자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제가 40년 만에 처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호를 외치고 몸을 좀 풀어서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사는 여러분이 깜짝 놀랄 분들이 여러 분 나오십니다. 그동안 얼굴 뵙지 못했던 엄청난 분들이 오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 표준말로 단디 찍으세요. 자, 우리가 한번 외치고 갑니다. 탄핵 소추권 남용을 국회의원들을 모두 고발합시다. 고발합시다. 제도 없는 대통령을 올가내리고 혁명검찰 노릇했던 박영수 특검을 모조리 법정에 세웁시다. 탄핵 무효. 국회 해산! 탄핵 구속!
자, 애국 국민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행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 눈앞이나 인도에 계신 분 전부 서울역 쪽으로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태극기든 애국 국민들이 남대문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오늘은 서울역을 거쳐서 저 용산까지 오늘 꽉 찰 겁니다. 자, 인도는 좀 튀어주세요. 일반 시민들이 움직이는 불편함이 없도록 일반 통로를 좀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주말마다 나와서 태극기를 흔듭니까? 자, 촛불전 망나니 같은 어린아이들이 20년 후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이런 꼬라지를 어떻게 두고 보겠습니까? 6.25 전쟁에서 나라를 구하신 아버지, 월남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주신 형님, 시시때 때 나라가 어려울 때 프라이팬 들고 돌멩이 들고 나오신 대한민국의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 대한민국을 지켜가야 될 여기 10대, 20대 청년들이요, 이제 대한민국은 공산화 직전에 여기에 있나 태극기단 애국국민이 구해냈습니다. 탄핵구요, 탄핵카카, 국회해산, 특검 구속. 자, 제가 안내 방송을 많이 하면 목이 쉽니다. 그러나 탄핵무효 이렇게 목이 안 쉬는데 안내 방송 때 목이 쉬어요. 저 말씀을 따라주신다면 전부 서울역 쪽으로 이동하십시오. 이 대열이 벌써 남대문을 넘어섰습니다. 자, 대한문 앞에 계신 분 전부 서울역 쪽으로 이동 좀 하십시오.
자, 이동을 해주셔야 저도 목소리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인도에서 계신 분들은 모두 서울역 방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제 시청, 강화문, 그리고 남대문까지 발디딜 없는 애국 태극기 물길로 가득 찼습니다. 인도에 계신 분은 조금 힘들더라도 서울역까지 가십시오. 거기에도 전광판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동을 해주시고, 자, 지금부터 공식적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4차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일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 정광택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뵈니까 이 나라가 잘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개회식에 앞서 저는 이번에 탄핵이 각하될 거를 믿습니다. 만일에 기각이 된다면 만장일치로 기각이 될 것입니다. 그들도 법률을 공부했고 상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만고의 역적인 짓은 안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이번에 불법을 자행하고 거짓말하고 헛된 짓을 한 특검 검사를 비롯해서 모든 못된 사람들이 법 앞에 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평소에 좋아하는 국회의원들이 몇 분 와 계십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저분들의 책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나오신 국회의원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앞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뜻에서 그리고 앞으로 애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그런 각오로 이 집회 현장에 국회의원들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용기 있게 나와주셔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14차 탄핵 기각 총궐기 국민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 권영혜 공동대표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태극기 어병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이 14번째가 되는 집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열렸으니까 날짜로 계산하면은 이제 100일이 다 되어 갑니다. 이 100일 동안 우리는 줄기차게 외친 것이 탄핵 그 자체는 원천 무효라고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것을 탄핵으로 연결했고 언론은 이것을 또 기다렸다는 듯이 정복시켰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또한 온갖 탈법 위협적인 방법으로 수사가 아닌 압박을 하고 횡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입니다. 우리가 이 헌법재판소에 이 우리의 함성이 들려지도록 100일 동안을 여러분들은 주말에 이곳에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 집회까지는 돌아가서 기도를 하고 100일 지성을 드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부터 100일 지성을 드리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서 하늘도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사람이 감동해야 되는데 우리의 100일 동안의 이 외침을 다만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은 전국에서 이와 같은 애국 시민들이 증가되는 것 외에는 막상 이것을 처리해야 할 제도권인 정치 그리고 언론 그리고 검사들까지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27일이면은 심리를 종결하고 어떤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와 같은 것들을 결정짓겠다고 하는 흉계가 보이는 듯해서 걱정입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 어명들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우리는 유혈 폭동을 원치 않습니다. 이때 저는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은 김이 3.1 운동 이후 98주년이 되는 3.1절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은 조용히 그때 유관순 열사께서 17살의 걷다운 나이로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투옥돼서 옥중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들에게 남긴 유언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 유관순 열사께서는 내 코가 비어지고 내 귀가 비어지고 내 팔다리가 부러지는 그 고통은 참을 수 있으나 나라를 잃은 이 슬픔만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위하여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원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의 경우 이제 27일 날 심리를 종결한다면은 그들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짐작이 갑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우리 어병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가 대한민국을 구하는 어병이 될 것을 모두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집회에 함께 참여했었던 저로서는 만일의 경우 27일 날 심리를 종결한다면은 그 다음 날부터 저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기한 단식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집회를 해방 놓기 위해서 SNS로 이 자리에서는 삭발식을 한다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그 종북주의자들이 하는 방법은 결코 쓰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회에서 대한민국은 영원하기를 우리 모두 기원합시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영원하라! 감사합니다.
이제 국민의례로 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애국 국민들께서는 모두 정면에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아래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대한민국 제향경회 음악단에 맞춰 4절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애국지사 및 천안함 연평해전 용사, 그리고 탄핵 무효를 외치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경표 조인환 애국열사님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통 묵념. 대한민국 5,700만 중에
5,669만 명의 태블릿 PC는 조작됐다고 생각하는데 딱 한 사람 나와 정시야. 손석희란 사람은 조작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연 조작이 아닐까요? 이분이 몇 달째 일을 켰습니다. 조작이 뭔지 보여드릴 겁니다. 변희재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성조기 가져오신 분 계시죠? KBS의 한 무식한 기자가 우리가 왜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비방하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저기 촛불패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사드 반대 외치죠? 한미동맹 파괴 외치죠? 우리 대한민국 1945년 8.15 해방절날 일장기를 내리고 태극기와 함께 가장 먼저 건 게 성족입니다. 그리고 6.25 참전구 영국, 캐나다, 이디오피아, 네덜란드 대한민국 우방국 국기 들고 나오는 게 뭐가 문제라고 KBS의 그 무식한 기자가 시빌 겁니까? KBS 사장 그 기장 당장 잘라버리십시오. 손석희란 자가 이미 조작이 다 드러났는데도 버틸 수 있는 힘은 바로 대한민국의 이 무식한 기자들 때문입니다. 2월 23일 저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기자협회가 한국 기자 대상을 손석희에게 줬습니다. 이런 무식하고 타락한 기자들 믿고 버티는 거 아닙니까? 저는 2월 23일을 대한민국 언론사 전체 사망일로 선포합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고영태 녹취록 드러났습니다. 컴퓨터 한 방 터뜨리다 걸리면 누가 죽은 걸로 하자. 이거 드러났습니다. 한탕 터뜨리다 걸렸죠? 누가 죽은 걸로 했습니까? 손석희가 죽은 걸로 했죠? 딱 맞아떨어지죠? 그거 왜 보도 안 합니까? 이 무식한 기자들은. 그리고 내가 기자들에게 묻습니다. 태블릿 PC라는 그 특종품을 발견했으면은 그거 영상과 카메라로 안 찍는 기자 있습니까? 답해보세요. 특종품 발견하면 스마트폰으로 찍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손석희 팀은 카메라 기자까지 대동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수하는 영상이 아직까지 단 한 컷도 공개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들 답해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제가 계속 영상 공개하라니까 지난 1월 11일 날 슬쩍 공개했는데 그게 10월 18일 입수 영상이 아니라 10월 26일 검찰의 압수 영상을 또 조작하다 걸린 겁니다. 다행스럽게 방통심의회 함기용 위원이라는 정의로운 의원이 한 명 있어서 JTBC의 조작을 마구 파헤치고 있습니다. 방통심의에서 어제까지 손석희에게 입수 영상 찍은 거 전체를 제출하라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제출을 못할 것이며 만약 제출했으면 그것도 조작일 겁니다. 방통심의에서 조작 판판이 걸리고 있는데 문제는 방심위 스케줄이 3월 15일 정도로 징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방통심의 박효종 일부러 시간 질질 끌어가지고 지금 뭐 이정미 강인원 재판관 졸속으로 탄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징계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이자들 하는 거 보면은 손석희, 박효종, 이정미, 강인원 빨리 탄핵시켜서 대통령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권만 세우면 자기들이 살 거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진상조사 없이 탄핵이 되면 우리 받아들일 수 없죠. 졸속 탄핵 후에 졸속 선거 치러서 문재인 같은 자가 대통령 되면 받아들일 수 없죠. 바로 그날부터 하야 추징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 이런 걸로 탄핵당하면 어떤 대통령이든 지업에 뭐 하나 부탁하고 사모님이 뭐 마사지 한번 받고 이러면 다 탄핵당합니다. 지금 상황이면은. 이정미, 강민원, 당신들은 지금 대통령이라는 헌정 전체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뭘 해도 정당한 절차 없으면은 대한민국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당신들 아니도 누구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탄핵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즉각 탄핵 절차 중단하고 손석주부터 투속하라. 진상 밝힌 후 그 다음에도 늦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법 탄핵! 완전 무효! 이제 태극기 물결은 저 강문도로 쳐들어갑니다. 국회 소추위원장 은성동 의원 2월 27일 1시 30분 강릉 태극기 집회 여러분 모두 참석하십시오. 강릉 중앙시장 입구 선플라자 앞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의원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건선동 탄핵소추위원장을 규탄하러 갑시다. 자, 이번에 나올 연사는 지난해 19살의 어린 나이로 고등학생 신분으로 연설을 했다고 전국에 철없는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려고 했고 유튜브 조회수 200만을 넘어서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던 그 유명한 우리 김세결 군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자, 우리 젊은 애국자 김세결 군을 모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네요. 여기 일단 모이셔서 정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탄핵은 가결이 안 됩니다. 무조건 각하입니다! 일단 저 사람들이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같이 붙어먹었다고 하는데 탄핵 소추안 검찰 중간 조사 기록 어디에도 범죄자라고 추정할 만한, 범죄자라고 확신할 만한 최순실 씨와의 고의 과정이나 사전 모의가 없습니다. 아니, 범죄자하고 내통을 안 했는데 어떻게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리고 지금 3개월 동안, 거의 3개월이죠. 검찰 조사 특검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나온 증거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탈탈 털어서 조사를 했는데 엉뚱한 데에서 증거가 나왔어요. 어디에서 증거가 나왔냐? 고영태한테서 증거가 나왔네. 아니, 이쪽을 뒤졌는데 저쪽에서 지금 증거가 나온 거예요. 2,000개다, 2,000개. 그 파일 안에 뭐라고 돼 있느냐? 아니, 고영태 여러분, 제가 출신 가지고 뭐라 안 하지만 어떻게 헌재에 나가서 증인을 하겠다던 사람이 중간에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합니까? 그리고 왜 헌재는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증거 자료로 채택을 해야 될 만한 내용을 채택을 안 하는지. 아니, 음성 녹음 이거 그냥 증거 채택하면은 헌재에서 이거 잘못됐다는 거 당연히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걸 채택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이 얘기는 뭐 다들 알고 계시니까 이쯤 하고요. 아니, 우리 그 황교안 대행이 군면제가 아니라 아무튼 면제는 면제죠. 근데 왜 받았습니까? 피부병이죠. 아니, 세상에 병 때문에 병역 문제를 딱 면제받은 사람한테 갑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너 군대 안 갔다지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민주당, 더민당 지금 군 면제율 25%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얼마예요? 9%입니다. 9%. 군 면제율 25%짜리 더민주당, 9%짜리 새누리당. 제가 군 면제율로만 따지면은 애국심은 새누리당이 조금 더 위에요. 그리고 이제 참 우스운 게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을 하는 것이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혁명이라는 거가 대체 뭡니까? 첫 번째, 뭐가 선행돼야 합니까? 혁명을 하려면은 장기 집권이 있어야 돼요. 장기 집권. 세속 집권을 하든지 아니면 혼자 집권을 많이 하든지. 아니,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금 임기 기간을 어겼습니까? 오히려 지금 1년 전에 내려드리겠다고 지금 난리인데? 일단 이거, 그럼 두 번째, 박근혜 정부가 반민주정부입니까? 그럼 반시민정부입니까? 아니, 그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투표율 51.6%의 지지율로 당선이 된 대통령인데, 아니, 그게 갑자기 반민주정부래. 그러니까 혁명을 해야 된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호호. 그리고 세 번째, 국정을 못했대. 국정을. 실정을 했답니다. 와, 실정을 했대요. 실정을.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님 임기 기간 중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그냥 막 IMF 터지고 다시 막 작살나고 그랬어요? 아니죠? 헌법상에서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세 가지가 있어요. 국방, 외교, 경제. 아니, 대북 정책 잘했죠? 국방 잘했죠? 예. 외교 잘 못했습니까, 그러면?
아니 사드 배치 반대한 사람들이 누군데 지금 중국에서 북한 석탄 수입을 100만 톤까지만 해놨는데 원래 그게 규제예요. 유엔에서 정한. 근데 그거를 훨씬 초과한 거를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을 도와주면서 사드 배치는 하지 말라. 이거 굉장히 중국 분들 모순된 거 아닙니까? 어허. 네, 말씀 잘하셨어요. 아니, 그 문재인 후보님, 네, 문재인 후보님 뭐 말씀하시는 그 혁명을 계속 외치시는데 자꾸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아니, 국가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분이 군 복무기간을 몇 개월로 줄이셨죠?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도 국방 지금 부족해가지고 난리인데 여기서 더 줄이자입니다. 더 줄이세요. 저도 군대 가야 돼요. 저 20살이 저 군대 가야 돼요. 2월 달에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늘어나는 거 싫어요. 근데 국방을 하려면 어쩔 수 없죠. 이재명 시장님은 또 더 줄이셨죠? 더 줄이시고 이제 선택적 모병제로 가시라고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혁명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들 말대로라면 혁명을 한다면 혁명 전의 정부와 혁명 후의 정부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비롯해서 앞과 전이 완전히 다르죠. 혁명 전과 혁명 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혁명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부 불법과 유혈 사태가 있더라도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내세우시는 공약을 들어보면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문재인 씨라든지 이재명 시장님이라든지 아니 내세우시는 게 전 정부하고 다를 게 없어요. 뭐 다를 게 있다면 약간 좌경화된 부분. 일단 어떻게 청년들한테 30만 원씩을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대뜸 말할 수가 있는지. 여러 포퓰리즘 공약들이 요즘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국고가 무슨 연금술 창고입니까? 뭐 돈 넣으면 돈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국민들한테 다 배당을 했을 경우에 그걸 충당할 만한 어떠한 공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약들이 실질적으로 검증이 됐는지 현실성 아니면 진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성이 부족해요. 그러면서 청년수당 분배하고 토지 배당 해가지고 이재명 시장님 하고 시장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뭐 아실 테지만 표심 때문에 이제 뭐 곧 만약에 탄핵이 계획대로 되신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대선이 시작되겠죠. 대통령 거리 기간이니까. 그럼 대통령 거리 기간에 당연히 더민주당 측에서의 후보가 등장을 하고 뽑히겠죠. 그러면 봅시다. 지금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여러 뭐 조합이라든지 뭐 시민연대 뭐 이 비슷비롯해가지고 문화 뭐 조합 뭐 여러 가지 다 지금 야당